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와 있느냐 하면요,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잘 알고 싶습니다. 그게 100세 인생 또 120세까지 살 수 있다. 불교에서는 예전부터요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겁이란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뭐 겨자겁이라든지 반석겁이라든지 1겁을 4억 3,200만 원 생각하는데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증강겁에서요 사람의 수명이 100년보다 한 살씩 늘어나서 10살부터 늘어나가지고 84,000살까지, 그게 84,000살 얘기가 나와요. 사람의 수명이 불교에서. 그럼 실제 우리 사회에서, 인간사에서 그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디다 기준 두고 어떻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가 궁금해서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건 모든 사람이 궁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늙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더더욱 없고. 그러면 우리들은 몇 살까지나 살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고 불교 얘기도 해보고 오래 산 사람은 몇 살까지 살았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 그런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요 참 상당히 놀랐습니다. 뭐에 놀랐냐면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은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인을 중심으로 한 얘기인데 그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인들의 평균 수명이 18살이에요. 18살이면 할아버지 죽는 거예요. 18살까지 물론 뭐 30살까지 산 사람도 있고 10살까지 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평균 수명을 내보니까 그 당시는 18살이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몇 살이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그 왕들이 단명하잖아요. 그 왕들만 단명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0살이에요. 40세. 현재 대부분 선진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평균 수명이 80세예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실제 사는 사람들의 표본으로 조사된 내용을 보면요, 프랑스의 잔 칼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122살까지 살았다고 해요. 1997년에 사망을 했고, 일본에 장수국가는 일본도 또 들어가더라고요. 일본에는 2022년에 119살 산 다나카 키코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2013년에 116살 산 기무라치노 우에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네스북에 올려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122세 또는 119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인간 그 미지의 존재란 책을 펴낸 알렉시스 카릴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1944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인간의 수명을 125세에서 150세로, 그러니까 이게 1944년에 돌아갔으니까 1940년 그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125세로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 기준을 이 사람이 잡아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래 산 사람의 그 얘기가 하나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152살까지 이제 160세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정확하게 152살, 152세.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토마스 파라고 한 사람이 1483년부터 1635년까지 산 사람인데, 여러분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아마. 올드 파라고 하는 얘기가 이 토마스 파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브랜디드 위스키의 그 이름인가 봐요 아마. 토마스 파라는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올드 파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술을 못 먹으니까 뭐 이런 얘기를 몰랐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토마스 파라고 하는 사람이 130살까지 130세였을 때 직접 탈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152세 되던 해 같아요 아마. 152살 됐을 때 영국의 왕이 초대를 해요. 그래서 초대를 해가지고 온갖 산의 신민
맛있는 음식을 전부 장만해가지고 이 사람을 토마스 파라는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을 잘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일주일 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아마도 이 사람이 음식 대접을 안 받았으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역사서에. 그때 죽었을 때 155살에 죽었을 때 사망 원인이 다혈증 그래요. 다혈증이 혈액장애라고 그래요. 그냥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냥 사는 대로 습관대로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배란간에 이 배란간에 살만 포식하면 배탈 나고 병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던 대로 그냥 살게 내줘야 되는데, 초청해서 왕이 초청한 것도 이게 이 사람은 일찍이 아니죠. 152세니까 일찍 죽었다는 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사는 대로 꾸준하게 자기 습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것도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되짚어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동양에서 이제 오래 산 사람들이 중국 사천성의 이혜연이라고 하는 이혜현, 사천성에 살던 이 청운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름이 청운이에요. 이 청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260세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1677년부터 1934년 5월 6일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이 청운이라는 사람이 키가 210cm나 됐고 2m 10이나 됐어요. 키가. 부인이 23명이나 됐고, 또 자녀가 자녀 아들 딸들이 200명 이상이었고, 260세까지 살았으니까 또 이만큼 대단한 거예요. 아들 딸들이 200명 이상. 그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삼천갑자 동방석이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산중에서 약초를 캐고 장수 비법을 특별히 수련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까 이 사람이 언제 돌아가셨다 그랬죠? 제가 1933년 5월 6일 날 돌아가시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할 건 다 해봤다. 난 이제 집에 간다. 마지막 유언이 그래요. 집에 간다. 어느 집을 가는지 나는 이제 집에 간다.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1934년 5월 6일 날 세상을 하직했는데 이때의 나이가 260살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망 가지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진짜 오래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동의보감이, 유명한 의학서적 동의보감에 120세를 살 수 있는 조건, 120세를 살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다고 그래요. 3가지 원리를. 그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참고가 될지 모르잖아요. 기가 부족하지 않아야 된다. 기는 한의학에 나오는 용어로서 활동하는 힘,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잘 통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가 허하다. 어떤데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아이고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면 죽는 거죠. 이제 말하면 기는 혈을 재료로 우리 몸이 힘을 살 수 있게 하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그걸 기라고 그래요. 그 다음 2번째, 혈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혈은 뭐냐면 혈액과 그 영양 공급을 뜻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몸 전체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역할이 뭐가? 혈이 하는 거예요. 피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와 혈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등잔불에 비유를 해요. 등잔불의 심지는 기의 역할을 하고 기름은 혈의 역할을 한다. 기름만 있어도 되지 않고 이게 심지가 있어야 불을 붙여 불이 탈 수 있지 않느냐,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등잔불에 비유해서 심지는 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름은 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제 기와 혈의 균형이 깨지면 그걸 병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또 3번째는 음과 양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은 상대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땅, 그것도 음과 양이고 위아래도 음과 양이 되죠. 왼쪽, 오른쪽 것도 음과 양이고 따뜻하고 추운 것도 음과 양이고, 그래서 상대적인 이런 2가지 조건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3가지 요건들이 갖춰지면은
120살은 충분히 살 수 있다. 이제 그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이걸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100세, 그럼 현재 100세 이상 세계 인구가 100살을 넘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59만 3천 명이 100세를 넘었다. 우리나라 복지부가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해서 8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예요. 남자가 1,532명, 여자가 6,037명. 여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100세 이상 살고 있는 사람이 8,469명이다. 근데 여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시간대별 건강법에 대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요거 잘 맞춰서 뭐 세세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시간별 건강법이에요. 오전 새벽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대장의 기운이 왕성할 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대변을 배출해야 된다. 5시에 7시 사이에 화장실 가는 것이 좋다. 요것도 습관화시키면 좋다. 이제 그에 대한 시간대별 건강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는 위장 기운이 왕성할 시간이다. 그래서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아침 식사를 해라. 근데 저번에 저기 동대 병원에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속을 비우고 검사를 받다 보니까 이제 아침을 굶어가지고 근처 식당을 하다 보니까 10시 반인가 11시 조금 안 돼서 가보니까 사람이 식당에 바글바글 많아. 그랬더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아침 겸 점심에서 또 밥을 먹는데 또 그래서 그때 보니까 10시 반 그때인데도 사람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 7시에서 9시 사이에 위장 활동이 왕성할 시간이니까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그다음 오전 11시, 1시 사이에 심장 운동이 왕성할 시간이니까 이때는 과격한 운동을 하면은 오히려 해를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간단한 식사를 하고 11시에서 1시 사이에는 심장 운동이 왕성하게 일어날 시기니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신장 기운이 왕성하니까 이때는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를 오후 5시, 7시 이전에 해라. 대개 이제 오후 7시 안에 식사를 하고 12시간 동안 굶고 그 다음날 7시경에 식사를 하면 12시간 굶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밤늦게 밥을 먹으면은 건강에 안 좋다.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그걸 따져보면서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간별 건강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9시에서 11시 사이에는 기의 흐름이 왕성할 때니까 이때는 잠을 자둬라. 요 얘기가 되게. 그 다음에 오후 11시부터 3시까지는 담과 간기이 왕성하니까 이때 회복기가 된다. 그래서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11시에서 3시까지는 자둬라. 이렇게 대개 스님들이 3시경, 3시 반 그때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1시, 3시까지는 잠을 자두는 것이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시간별 건강법을 그대로 첨언을 소개를 못 드리고 이렇게 뜨문뜨문해서 이제 언제 밥을 먹어야 되고 언제 쉬어야 되고 요 시간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이 상당히 건강을 해치면 세상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기 바라는 사람 없고 오래 살기. 그러니까 오래만 살면 뭐예요? 더 건강하면서 오래 살아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대 건강법과 거기에 마음을 결부시켜 보면은 이제 1,200명을 대상으로 80년 동안 추적해서 대학 교수들이 대를 이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1200명 조사 대상이고 조사 기간은 80년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80년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그 제자에서 제자를 이어져 가면서 조사를 했더니 무슨 결과를 얻어냈느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부유한 부자로 살고 있더라. 그래서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성실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열심히 살아라. 그게 조사 결과로 나온 해답이에요. 그 다음 성실하게 해가지고 자기 일을 즐기고 사는 사람이 그럼 그걸 예술가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에는 정년퇴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피카소는 90살이 넘도록 작품 활동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년퇴직이 없는 거죠. 예술가는 정년퇴직이 없고 피카소는 90살이 넘도록 90이 넘도록 작품 활동을 했다. 거기다 미국에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미국에 우리는 대학 교수 정년퇴직 신도들 대학 교수를 보면 정년퇴직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대학 교수는 정년퇴직이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게 해준다. 그리고 불교에서 얘기하고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베풀며 살면 돈이 모아져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어른으로 또 할 수 있다. 그러려면 베풀고 살아야 된다. 이걸 순서를 바꿔보면은 돈이 있어야 어른으로도 할 수 있다. 그건 돈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풀고 살아라. 여기 불교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불교에서 보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불교 얘기를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되니까 불교에서 보는 건강과 수명 장수에 대한 한 얘기는 뭐냐? 업대로 간다. 그 업은 악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또는 전생에서 악업 불교의 이제 5개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뭐야? 살생이죠. 살생. 그러니까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또는 죄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단명하다. 전생에 병을 많이 지은 사람, 어떤 집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연이랑 끼리끼리 만나서 어떤 집안에는 그 폐질환,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로 죽는 사람이 많고 또 어떤 집안 가족들을 보면 간 질환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인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죄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단명하다. 그러니까 전생에 업을 좋게 지어놓고 이 생에 와서 그러면은 전생에 업을 살생업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 생에 방생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게 어떤 사람 방생에 나서 맨날 저는 참 그거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광운사 신도들 데리고 물고기 방생을 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걸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고기 방생가다는 멀쩡한 물고기를 새로 잡아서 그걸 단지에 놓아서 신도가 놓아주고 뭐 물고기 방생한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미무라 들어라 목탁 치고 이런 식으로 앉아가지고 고기한테 물고기 피해를 주고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진정한 방생은 뭐냐? 교육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미물인 물고기라든지 진승들에게도 방생을 하는데 사람은 오죽하랴 이렇게 얘기가 떨어져야 돼요. 사람 방생하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돈 없어 못하는 사람 그걸 공부시켜주고 이게 진정한 방생이야. 그러니까 저는 스님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욕 먹어도 좋아요. 물고기 방생은 대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하고 싶으면은 시장을 간다든가 갔을 때 물고기가 저렇게 잡혀 있다. 그랬을 때 그걸 슬그머니 사서 놓아주는 게 그게 방생이죠. 그거보다도 보육원이라든지 또는 장학금을 준다든지 사회에 기여를 하게 보호를 한다든지 이게 진정한 방생이 되는 거지. 근데 신도를 현혹해가지고 물가에 데려가가지고 우리 5차, 2차 방생합니다. 고기 잡아주세요. 그래 놓고 앉아서 달에다 거기 쭉 놓고 몇 시간 동안 그걸 달달 볶아가지고 물에 내죠. 그게 불자들이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마지막 결론으로 세상에 이바지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웃 돕기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적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복받고 장수한다. 복받고 장수한다는 두 가지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하는 얘기는 장수만 오래만 살면 뭐합니까? 건강하게 여유로운 삶으로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될 수 있는데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처음 120살까지 건강하게 복받고 장수하고 안락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오늘 이런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그저 제발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그 복받고 장수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성을 이으고 그리고 이 시간을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불보살님이 자비강림에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불국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감사